하겠습니다. 자, 발달 심리학에 있어서, 관련된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겠고요. 이제 성격 심리학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은 이제 끝이 났고요. 성격 심리학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심리학은 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이제 발달은 이제 끝이 났고요. 자, 성격 심리학. 자, 좋습니다. 성격 심리학. 자, 성격 심리학은 먼저 성격 심리학의 이제 주제 중에서, 소주제 중에서, 그 성격의 개념에 관련된 이제 것들을 설명하는데요. 자, 성격 심리학은 자, 1번 문제를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성격 심리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 자,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프로이드는 이제 성격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원초화, 그죠? 그 다음에 이드.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영어로 다시, 제가 조금 헷갈리게 설명을 했는데,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자, 이드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에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 에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원초화라는 표현을 쓰고요. 초화. 그냥 이드라고, 우리 본문에, 우리 문제는 이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자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초자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격 구조에 있어서, 이드에 해당되는 거, 에고에 해당되는 거, 슈퍼에고에 해당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프로이드 성격 구조 하면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 우선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는 것이죠. 틀린 거. 자, 이드는 쾌락의 원칙을 한다. 원초화는 항상 쾌락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의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성과 공격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성, 공격성. 자, 그래서 프로이드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성과 공격성입니다. 그것이 쾌락, 이 원칙에 따른다는 거죠. 원초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초자 같은 경우에는 성격 구조에서 맨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초화가 있고 자아가 있고 초자. 그건 맨 마지막이죠. 초자 마지막이죠. 그리고 자아는 성격의 집행자이고 인지 능력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원초화가 공격성과 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이것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자아가 원초화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성격의 집행자 역할과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4번은 맞는데 항문기의 배변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발달한다. 초자아는 항문기의 배변 훈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문기의 배변 훈련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초자가 아니라 자아입니다. 자아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동일 체험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들을 내면화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도덕성이 발달되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된 것이 초자아지 단순한 항문기의 배변 훈련에서 발달되는 것은 이렇게 원초화의 뭐 배변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자아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집행자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것은 자아가 발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심리학의 여기 첫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것은 성격의 개념에 있어서 1번의 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성격 심리학에 있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방어기제가 등장합니다. 방어기제.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가 이 방어기제를 더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13번의 문제 보면 재혼에 방해되는 아들인데 죽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재혼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걸리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엄마, 무의식 속에 이제 재혼에 방해되는 거죠, 아들이. 그런데 오히려 이 엄마가 아들을 병적으로 더 끔찍하게 사랑하고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어기제를 뭐로 설명하느냐? 반동 형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동행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되는 행동. 싫어하는데 끔찍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아하는데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반동형성입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동형성. 자, 간단히 소개하면 투사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충동이나 모식 같은 것들을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환경에 투사를 하는 거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런 것이 대표적인 투사의 내용이죠. 성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충격, 성과 공격성 이런 거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예를 들면 성적 욕망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누드 화가가 되는 이런 것들은 성적인 것들을 표현할 수 없지만 누드 화가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충동을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용납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자, 합리화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나 충동을 그럴싸한 이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합리화. 자, 대표적인 이제 신포도 비유인데요. 신포도 비유의 대표적인 저 포도는 너무 맛있어서 따먹으려고 하는데 못 따먹는 거예요. 여우가 못 따먹으려고 하니까 저것은 시어서 아마 맛이 없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포도 비유입니다. 자신이 할 수도 없는데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를 만듦을 통하여서 합리화시키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심리학에서 성격의 세부 항목의 성격의 제1원에 해당되는 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응용 문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문이 이제 나왔는데 보시면 여기서 자신을 형편없는 학생으로 지각하는 그런 이제 자기 개념을 지닌 학생이 매우 좋은 성적을 받을 경우, 그죠? 이 긍정적인 경험을 부정적인 자기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운이 좋았어라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냥 운이 좋았어 이렇게 자기 개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은 자기 개념과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안과 내적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상담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 그 다음에 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격심리학의 학파 중에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그 다음에 공감, 여기는 뭐에 해당될까요? 인본주의에 해당되는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칼 로저스가 주장하는 인본주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인본주의에 해당되는 이론은 현상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응용 문제이긴 한데 응용 문제에서 인본주의를 찾아내셔야 되고 찾아낸 걸 갖다가 나중에 현상학 이론과 연결시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심리학에 있어서 1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학자와 그 이론을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11년도에도 나오고 14년도에도 나오고 17년도에도 나오고 그러면 최근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이런 것들이 이 성격 이론 이런 그 이론과 학자들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자, 정답은 올포트 같은 경우에는 특질 이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특질 이론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성격의 과거의 경험보다는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특질 이론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성향이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일관성. 그러니까 특질 이론을 주장하는 올포트는 특질 이론을 주장하고 특질 이론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행동 성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일관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동일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올포트의 특질은 이것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텔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학습도 잘 하셔야 되는데 표면의 특질과 근원 특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16개의 근원 특질을 제시하였다. 카텔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 로저스, 칼 로저스는 현실에 대해서 주관적 해석, 인간의 자기 실현, 성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아주 거장이었던 칼 로저스의 이야기죠. 프로이드, 본능적인 측면, 그죠? 본능적인 성, 그 다음에 공격성,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후대의 에릭슨이 사회 환경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프로이드는 사회 환경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 프로이드고요.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먼저 심리학 개론에 있어서 발달 심리학과 성격 심리학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